11월 4일 월요일자 한국경제 시민 주요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파생 상품 아찔한 추락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한국 파생 상품 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이 투기 거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꺼번에 강력한 규제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책적으로 파생 상품 시장을 키우는 일본과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파생 상품 시장. 물론 파생 상품 시장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이 또 파생 상품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파생 상품이 지나치게 위축되면 현물 시장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나친 규제로 외국인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를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 코스피 200 선물 월별 하루 평균 거래량입니다. 올 들어서인데요. 1월 달에는 한 35만 건 정도가 됐는데 현재 10월 달에는 15만 건. 그러니까 올 들어서만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개인 투기 막으려다 기관 외국인 해외로 다 쫓아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당국이 이와 같은 이제 금융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투기성을 막고 또 개인의 피해를 막다 하는 것인데 그만큼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일본이나 중국은 정책적으로 파생 상품 시장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월 코스피 200입니다. 이 코스피 200 선물은 파생 상품 시장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하루 거래량이 금융위기에 최소 줄었다. 거래 단위가 일본의 7배가 넘었다. 그러니까 거래 단위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투자를 하기는 부담스러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투자 비용도 주요 최고 수준이다 이런 얘기고 0.4%의 거래세를 매긴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비중도 58%, 2%로 뚝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장 투자 비중은 외국인이 63%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투신사 순입니다. 다시 표를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코스피 200 선물 외국인 거래량인데요. 2010년, 2011년 기점으로 해서 2012년, 2003년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국가별 파생 상품 시장 거래량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올 상반기의 거래량을 증가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나 일본은 상당히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감소폭이 많아서 화살표가 아래까지 한참 내려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아시나요? 승진했으니 대출금리를 내려달라. 올 은행이자 2천억 원 깎았다 그랬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은행 하면은 문턱이 높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은행 문턱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거꾸로 은행에서 대출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올라갔거나 연봉이 늘어 은행에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해온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실적은 5만 3천억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경감 금액은 2,129억 원, 평균 연 1%포인트 정도 금리가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2002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자, 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의 신용이 높아졌거나 아니면 연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서 나의 금리를 좀 깎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일반인들이 이걸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은행에서는 뭐 예대말이 줄어들으니까 이것을 일부러 홍보까지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올 들어서도 5만 건이 수용을 했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금리는 연 1%포인트 정도 인하했습니다. 11월 달, 내달부터는 카드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적용됩니다. 표를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은요. 산업은행과 수출은행은 채택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금리를 좀 내려달라고 하면은 100% 다 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봐도 금리 인하 채택률은 91%에 달합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올 경상 흑자 사상 첫 일본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올해 630억 달러,
일본은 아베노미스 역풍을 불면서 601억 달러 전망이 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일본의 경상수지를 앞서갈 가능성이 있다. 좋은 뉴스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전망이다. 한국은 2년 연속 사상 최대 흑자가 예상되는 반면 일본은 아베노믹스, 즉 엔저를 축으로 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의 역풍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룬 경상수지 추월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상수지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생각은 말 그대로 상상수지였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2010년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는 일본의 경상수지가 우리나라의 50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2011년입니다. 2011년은 일본의 동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많이 수입됐고요. 특히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일본 하면 전자 강국이었는데 이 전자, 소니를 중심으로 한 전자업체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 무역수지, 경상수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올 엔화 가치는 달러에 비해서 올 들어서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엔화 가치가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일본이 무역을 한 결과를 달러로 환산할 때 이 달러 수치는 적어지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중국, 미국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났고요. 특히 일본과의 경쟁과가 있는 많은 국가에서 수출이 늘어난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2014년 630억, 601억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일본보다 경상수지를 앞서가느냐 하는 것은 좀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엔화 절상 요인이 그만큼 강해진 거가 됐고요. 또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더 하락하게 되면은 다시 일본의 무역 수지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증권사 장밋빛 추천주 잿빛 될 줄이야 그랬습니다. 자, 증권사 이제 이때쯤 돼서 연말이면 다음 해에 증권사 추천 종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이거 스크랩대에서 참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증권사들이 작년 말 추천했던 2013년 유망 종목은 올 들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럽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삼성이라든지 KD 대우증권 등 7개 증권사가 작년 말에 공개한 올해 연간 증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제시했던 188개 추천 종목은 올 들어 평균 1.3% 하락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평균 추천 종목들이 하락률이 1.3%인데 코스피는 올 들어서 1.65%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 정도 주가가 더 추천 종목들이 더 낮아진 그런 셈입니다. 표를 보시면 자, 이 188건 중에 108건이 마이너스 손익이 있다. 특히 이제 여러 군데도 추천을 받은 삼성 엔지니어링은 54%나 손실을 봤다 그랬습니다. 7개 증권사 중에서 4개 이상에서 추천을 받은 종목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나 KB금융만 단 2종목만이 상승을 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뱅가드 환매 등 변수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연간 추천 종목보다는 월간 추천 종목을 참고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주간 단위로 월간 단위로 추천을 하면 적중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연간 단위로 추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양해를 해야 되는 면도 있을 겁니다.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뿌리를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지나친 규제로 금융, 기업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들립니다. 규제로 소의 뿔을 바로 잡는 것은 좋지만 소 자체를 죽이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